시장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시장님이 왜 오셨는지 시장님 오신 궁금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는 처음이라서 제가 어떻게 서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어떤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제 소회를 말씀드리는 게 차례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에 결례가 있더라도 많은 이해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고려인 동포 이주정착 지원조에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대화가 좀 부족했구나 하는 저는 그런 걸 생각을 못했었는데 몇 분들께서 추가적인 질문 좀 계시다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그 결례 이해를 바랍니다. 사실 인구정책 하게 되면 출산지원금 해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제가 여러 나라 출산정책을 봤지만 이 출산지원금으로 인구 증가를 실적을 거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도 이제 대부분 보면 외부에서 외국 인구를 유치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또 그 사람들이 출산지원금을 대부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도 특히 이제 고려인 유치, 고려인들이야말로 참 건강하고 그리고 마음이 성실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진짜 우리 제천에 필요한 시민으로 육성해 나간다면 당장에 우리 제천 산업인력 부족, 또 농촌인력 부족, 그리고 또 인구 감소 이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가 마침 이제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면 전문가고, 그리고 또 이 도지사님께서도 맨 처음에 시금을 하다니 먼저 번에 저한테 1000명 뽑아가지고 내기를 하자.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그리고 그거만 하면은 30억 내지 50억을 자기가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곧 이제 해외 동포장이 만들어집니다. 거기는 솔직히 제 나와바리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영향력이 미치는 곳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지금 당장 우리가 닥쳐있는 방금 말씀드린 산업인력 부족이라든가 또 인구 감소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관련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와의 어떤 갈등 문제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집단 거주했을 때 어떤 우리 지역사회의 갈등 이거 참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집단 거주를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아주 절대반입니다. 그래서 일단 직업 구해주고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어떤 정착 기간 그 동안에 우리 거주 시설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세를 어떤 집을 구입하든 해서 각자 거주 환경을 만드는 그런 쪽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재원 같은 경우는 약 우리가 넉넉 잡아서 운영 자금으로는 한 14억, 한 15억 이렇게 될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 시비 플러스 도비 또 이제 국비도 저희가 지금 제가 관광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 고려인 문화 시설이라거나 교육 시설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고려인 탑 조만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교육 시설, 문화 시설 이런 건 한 군데 좀 모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 국비를 따내서 물론 우리 시비 매칭도 필요하겠지만 따내서 우리가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뭐 시비가 5억이 될지 몇 억이 될지 지금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시비가 약간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인 유치의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이 최대한 저희가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은 억제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믿으시고 한번 저 김창규 국제전시청 우리 고려인과 관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혹시 질문 계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네, 박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특별위원회 쓰시는 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기분이? 특별위원회 쓰시는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이고 좋죠. 여러분들 만나 뵙는데.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내용은 이제 좀 오늘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어떤 그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도 와 계시고 다 하신데 이런 게 좀 소통의 어떤 좀 부재가 오늘 너무 이렇게 긴박하게 임시의 기간 시작하는 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조금 모양새는 좀 좋지 않나. 좀 미리미리 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의원들 간에 소통이 되고 우리 지평부의 직원들하고 아니면 부서장님들하고 함께는 의견들을 좀 미리미리 좀 나누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시장님 말씀에 시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도비를 확보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경과 아니면 확보 내지는 확신을 가르신 부분들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있으면 같이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지난 주말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이 좀 부족했구나. 저는 강도 회의 때마다 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하고의 소통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어떤 장벽이 있는지 대화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여간 저는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가 다 중요하고 그게 없을 때 우리 사회 건강성은 무너진다. 그리고 오늘 참여연대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어떤 일부 반대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참 고마운 우리가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조례라는 거는 선언적 의미를 저희는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들고는 우리가 도에 가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또 그리고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또 고려인 사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걸 기초로 해서 유치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외동포청 이런 부분을 관할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공적 사적 관계를 조금 동원해서 사실은 예산 좀 다른 데보다는 최소한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도 우리 집 취지에 아주 지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도 담당국에서도 지금 저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원래 생각이 없던 건데 저희가 이제 이니시에이트 해가지고 이제 도의 이해를 끌어낸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대비 예산이 좀 적게 되는 그런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윤치국 의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1차년에는 5억이 조금 좀 넘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미리 말씀하셨지만 2차년도서부터 5차년도까지는 들어가는 금액이 거의 15억에 가까워요. 도비를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따올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매칭으로 한다고 해도 한 7억 5천 정도는 도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고 저희들도 그만큼은 또 나가야 되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좀 약속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글쎄 제가 지금 그걸 약속한다면은 경망스러운 소양으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간 국비 도비 비율을 최대한 늘려서 저는 우리 의원께서도 잘 제가 하는 행동을 정치적인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보셨겠지만 예산 굉장히 짭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 어쩌면 적게 드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하여튼 우리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또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우리가 도비 따낼 수 있는 그 여건은 그래도 좋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도비 차지하는 비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홍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1000명을 지금 이주 계획이잖아요. 네. 그 1000명이 완전히 그 제천에 이주를 하는 겁니까? 단기적인 겁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완전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몇 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거는 임기 4년 동안에 일단 1000명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가지고 1000명이 그렇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하는 확신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한 13만 명 벌써 고려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고려인하고의 네트워크라든가 그리고 또 고려인에 대한 이해가 최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고려인들을 잘 이해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 맨 처음에 초기 작업은 좀 힘들지만 우리가 제대로 노력을 하고 체제를 갖춰놓으면 이거는 잘하면 1000명 이상 2,000명, 3,000명 정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 고려인이 아닌 제3의 우리 동포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고려인으로 국한하실 겁니까? 저는 요거는 제가 가장 비용 절약적으로 그리고 자신 있게 유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려인이고 고려인이 저는 그만큼 건실한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유치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선 강합니다. 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고려인 마을, 그 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 그죠? 그게 필요한데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근데 맨 처음에는 다른 데 따라가지고 고려인 마을을 조성했다고
그렇게 이제 일단 표현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마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고려의 유치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고려의 마을 조성은 없습니다. 그럼 17개 읍면동이 분산해서 뭐 알수 주소는 있다? 자유입니다. 그 거주의 자유. 그러면 일단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 시장님 임기 내에 1000명을 목표로 하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고려인으로 국한하고 그다음에 고려인 이주 희망자들이 와서 선택을 하면 주거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원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제천의 그 우리 산업단지에 그 생산직의 평균 임금 이런 걸 하면은 뭐 한 250 또 심지어 한 300 정도 되지 않나 그랬습니다. 그 부부가 왔을 때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이제 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초기 정책만 저희가 도와주면 그 충분히 그 제천에서 그 20평 정도 아파트 얻어가지고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부부가 온다고 하더라도 1000명이면 500세대인데 그렇죠. 500세대의 주거 공간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뭐 저기 저 시내에 그 원룸이나 또 저 비행공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또 좀 빈집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찾아 마련해야죠. 그리고 시장님 뜻대로 또 잘 돼서 천천히 인구도 증가하고 또 일자리 노동력도 확보가 되면 좋겠는데 잘 내실 있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좀 초기 단계니까 저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논의를 해가면서 저희한테 지적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성실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쨌든 우리 시가 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인데, 그러니까 뭐 대출을 한다든가 어떤 임대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 그 500세대면 적지 않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시간 주셔서.